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제가 요즘에 리모델링 현장하고 신축 건물 현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내부에서 촬영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모처럼 시간이 나서 오늘은 내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3편에서 4편 정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을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많이 이제 검색해 봤는데 대부분의 이 영상을 찍으신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내가 상황이 닥쳤을 때 등록을 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의 순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제의 혜택 그리고 요건들 그리고 각각의 사례들을 통해서요 결론적으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가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 첫 페이지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면은 보통 분들이 이제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같이 통용해서 하다 보면 두 군데 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혜택을 받지도 못할 거면서 이 두 군데 다 하면 손해를 보는 거겠죠. 의무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좀 구분해서 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말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 지자체 시군구에다가 등록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기로 등록할 수도 있고 장기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에요. 의무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에요. 세무서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거죠. 이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미등록했을 때는 이 가산금을 부과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말까지는 다 등록을 해야겠죠. 사업자 등록은. 그러니까 이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다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 두 군데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자체에만 등록을 하면 되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돼요. 질문인데요. 모든 주택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요건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그 해당 주택의 요건이 있는데 일단 면적 가액 기준은 없어요. 얼마나 큰 주택이든 아니면은 금액이 얼마나 비싸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다 가능해요. 근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공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 증액 연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1호 이상 임대해야 되고 단기든 장기든 이제 이 둘 중에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 이 의무 임대 기간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 이건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단기, 장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두 가지는 세제 혜택이 틀려요. 당연히 장기인 경우에 이제 임대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혜택을 많이 주겠죠. 이러한 위의 요건들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근데 등록은 가능한데 사실상 그 세제의 혜택, 그 각 세목별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요건들을 각각의 요건들을 따져봐야 돼요. 자, 주택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일단 그 단계에 따라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취득 단계는 취득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유 단계에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양도 단계 때는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보면 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예요. 근데 보통 국세의 부담이 더 크죠. 국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국세 혜택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국세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면 이 지자체에 등록하는 거,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용어를. 그럼 이제 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뭐 이유는 이거예요.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 혜택 받는 거 말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이제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하려고를 안 하겠죠.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자체에만 등록을 하면 되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플러스 세무서,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를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가능한 세금으로 첫 번째 이제 지방세 취득세죠. 요건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작은 주택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 신축이나 그리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으로 최초 취득한 것.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두 가지로 한정을 한 거예요. 공동주택은 뭐 아파트나 다세대,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오피스텔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로 이제 한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으로 최초 취득한 것, 이렇게 또 한정을 지어놨어요. 이건 좀 이제 잊어버리기 쉬운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어요. A라는 사람한테 분양을 했는데, 그럼 건설사 앞으로 준공이 나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 A라는 사람한테 이전 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 단계까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갖고 있다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한다. 그럴 때 이 매수를 하시는 분은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을 했을 때 이제 가능한 거고요. 단기든 장기든 둘 다 가능해요. 어떤 걸 선택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만 등록을 해도 감면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5% 준수해야 된다. 이번에 다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면은 이 감면되었던 취득세는 추징이 되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요건들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연장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연장을 받아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임대를 하겠다고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본인이 사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걸로 임대료를 이제 5% 이상 증액을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다 추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임대료 증액 제한 5% 준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놓은 거고요. 이러한 요건들을 다 충족했을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 감면해준다. 100% 감면을 해주더라도 200만원 이상일 때는 그 감면된 세액의 15%는 납부를 해야 돼요. 200만원 이하일 때는 이제 100% 감면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취득세가 300만원이 나왔다. 그럼 15%인 45만원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그럼 이런 단독주택이나 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거는 취득세가 감면이 되느냐? 안 돼요. 여기에 딱 정해진 것만 되는 거지 다른 주택들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무 임대기간 내에 장기든 단기든 뭐 8년 4년 이렇게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임대기간 내에 양도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또 같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한테 포괄양도 양수를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럴 때도 감면해줬던 취득세는 추징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가태료는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괄양도 양수하는 이유는 가태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사례를 만들어 놨는데, 취득세 혜택이 가능하냐? A주택은 서울 소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고, C주택은 분당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2019년 8월에 2억으로 매매로 취득을 했다. 면적은 6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A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임대주택 등록이 이제 상관이 없고, C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이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이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요건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 요건들은 어딜 가도 이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하나씩 본인 상황에 맞게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역에 대한 뭐 제한은 없죠. 여기 요건에 보면 가능하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이거 가능하잖아요. 60제곱미터 이것까지도 가능해요. 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60제곱미터면 이제 들어가죠. 근데 2019년 8월 2억 매매로 취득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분양으로 최초 취득한 거야 돼요. 근데 이제 매매로 취득했다는 거는 누군가 갖고 있던 거를 다시 인수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취득세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6%거든요. 2억에 4.6%면 뭐 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9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아끼려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매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의무 임대 기간만 생기고 각종 의무만 따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를 하게 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가능한 세금, 이것도 이제 지방세이면서 보유세인 재산세예요. 이 요건을 보시면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어요. 각각의 요건이 달라요. 근데 혜택은 아무래도 이 장기자가 들어간 이게 혜택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장기에 대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용 면적이 일단 4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이 주택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냐면 공동주택 두 세대 또는 오피스텔 두 세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두 채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이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었는데 새로 들어왔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호 이상 임대를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 내용들이 저는 좀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요.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혜택을 준다고 했으면 좀 폭넓게 혜택을 주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아파트 두 채 갖고 있고 또 뭐 오피스텔 두 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장기 8년 이제 임대기간 준수해야 되고요. 임대료 증액 제한이고 5% 준수해야 되고 지자체 등록만 하면 가능해요. 왜냐면 지방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이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이게 틀려요. 공동주택 한 채, 그리고 오피스텔 한 채, 이렇게 해서 두 세대를 이제 이상 임대를 해야 이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 두 세대 또는 오피스텔 두 세대인데 여기는 합쳤을 때 두 세대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임대를 했을 때 40제곱미터 이하는 100% 감면,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는 75% 감면,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례도 있는데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세대 할 필요 없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특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건축 매입 증여 상속 가능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한 것만 이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줬잖아요. 근데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축을 했든 아니면 매입을 했든 아니면 증여를 받았든 상속을 받았든 전부 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만 등록을 하면 이 재산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100% 감면하더라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감면세액의 15%는 납부를 해야 되고요. 5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감면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면적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뭐 500제곱미터도 있고 600제곱미터도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럼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따질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가구당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럼 이제 다가구 주택은 주인 세대가 있잖아요. 꼭대기층에 거의 주인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40제곱미터로 초과를 하겠죠. 그럼 이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인 세대에 주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을 때는 나머지 임대 세대가 4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전부 혜택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주인 세대를 본인이 살지 않고 임대를 줬다 그러면은 임대를 놓는 세대가 40제곱미터 초과하는 거잖아요, 한 세대가. 그럼 전체다가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임대 놓는 세대가 한 세대가 40제곱미터 초과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을 보면 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
가구별 전용 면적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이제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요. 이건 아직 실무적으로 담당자분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찝찝하신 분들은 건축물 대장상에 이제 가구별 전용 면적을 표시를 해주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도면을 가지고 설계사무소 가서 의뢰를 해서 표시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돈이 들어가죠. 요즘 이제 새로 신축을 하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이제 열람을 해보면 전부 다 이제 가구별 전용 면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지었던 집들 같은 경우에는 층별 전용 면적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 건축물 대장상 가구별 전용 면적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설계사무소 같은 곳을 통해서 대장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기사를 캡처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자체에서 이제 재산세 고지를 할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면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다 수기로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연계가 돼서 세금이 감면되는 게 나와야 될 건데 지금 그 아직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기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수기로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당하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걸 보통 일반인 분들이 재산세까지 이제 얼마 나오는지 따져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고지서 나오면 그냥 고지서대로 다 납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재산세가 잘못 부과됐을 때 좀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걸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기사에서 표시를 해놨는데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 자치구 조세 담당자는 이대로 가면 일단 재산세를 모두 부과한 뒤 본인이 조건을 확인해서 신고해야 환급을 받는 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 갈수록 임대사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동화된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원래대로 재산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는 사람들한테서만 한해서 이제 재산세 환급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신고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겠죠.